불안한 사람들이 충동 구매가 많고,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이 과소비가 많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한 것보단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당신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그리고 아니면 되게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것 같지만 우리는 또 하나 의외였던 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낭비를 할 수 있다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이면을 보면은 고통을 받고 있거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복과 관련해서 반대에 해당하는 요인들, 뭐 스트레스, 불안, 네. 우울, 그리고 불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과소비와 충동 구매와 관련해. 이제 뭐 예를 들어보면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충동 구매가 많고, 그리고 우울한 사람들이 과소비가 많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인 소비가 많고요. 그리고 불면증 있죠. 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불필요한, 자기한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갑자기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예. 이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돈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필드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계신 많은 분들도. 네네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행복하고 건강해 어쨌든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병원비를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측면은 당연히 소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소비 자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도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맞는 게 아니라 다 조금씩 그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걸 상쇄하거나 보상받으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상받으려고 하잖아요. 보상받으려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가시적인 것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무언가를 사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연구도 하는 필드 스타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일했어요. 네. 그러면 열심히 오늘 일했으니까 나 뭔가 나한테 좀 보상해주고 싶다 이런 느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나가는데 직장 상사가 칭찬해준 사람이 있고 직장 상사가 딱 나갈 때 지적하고 짧게 오히려 질책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똑같이 자기한테 보상해주고 싶은 오. 욕구가 있지만 한 사람은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고 예. 한 사람은 나갈 때 똑같은 시간 그 단 몇 분이지만 질책받아서 기분이 나쁘죠. 예. 스트레스 받겠죠. 네. 나가서 하는 소비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칭찬받고 나간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뭐 저렴한 걸 먹으면서도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나가면서 야 최고급으로 가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게다가 먹는 음식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더 자극적인 거. 네, 그러니까 다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기업에 제가 이제 원래 기업이랑 일을 많이 하니까 그 기업의 중간 관리자분들한테 특히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진짜 제가 이유를 20, 30까지 될 수 있다. 제발 퇴근할 때 좀 뭐라 그러지 마. 예, 그러니까 왜 젊을수록 게다가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아요. 젊은 세대로 가 있어. 최신 효과라고. 네, 제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분에 그게 더 20, 좌우되는 30대 더 거예요. 강해요. 근데 한 60대 정도 되면요. 오늘 내가 칭찬 3번 받았고 질책 2번 받았어요. 그러면 플러스 1이죠. 예. 그러니까 강도가 다 비슷하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심리학 실험을 보면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관찰한 걸 보면 예. 어느 쪽에서든 60대가 넘어가면서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사람들이 그 정도의 균형 감각을 가져. 지혜로워지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런 연구들이 왜 없었냐면 60세 이전에 대부분 돌아가셔가지고 옛날에는. 네네. 근데 이제는 워낙 수명이 길어지니까 60대가 가져야 돼. 60대는 돼야 가질 수 있는 능력. 예. 70대에 도달하면 또 가지는 능력. 심지어 이제 80대가 돼야만 보이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균형 감각인데 그런데 50대, 60대인 분들이 자기는 균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 한다고. 20, 30대한테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한테 칭찬 3번 했고 내가 질책 2번 했으니까 플러스 1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오전에 칭찬 3번 했으니까 내가 오후에 아니 심지어 퇴근할 때 질책 2개를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젊은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젊은 그래서 40대, 50대, 60대인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네네. 반대로 제가 20대, 30대인 분들한텐 당신이 받은 질책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그 상사의 마음에는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상사는 그걸 잘 모른다. 상사는 그 균형을 이미 잡고 있거나 최소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순서와 무관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퇴근할 때 막 욕먹거나 질책받으면 굉장히 상처되잖아요. 예. 그럼 제가 오히려 20대, 40, 50대, 60대 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만 20대, 30대 분들한테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는 덜 화나 있어 그 양반. 당신이 거꾸로. 생각한 것보단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당신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용기 내고 내일 다시 만나.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편. 야,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도 그 균형 감각이라는 게 다른 거네요. 마음속의 균형.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갖춰야 되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또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과제.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해보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계속해서 더 자기를 발전시키고 좀 더 지혜롭게 만들지 못하면 네.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경일 교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근데 살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걸 또 활용을 하는 거고. 네. 이 책은 이제 부의 심리학, 김경일 교수님의 최신작 부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댓글도 잘 써주십시오. 저희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할인율 보고 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영리한 쇼핑 계획이 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부의 심리학 말고 다른 데서도 한 두 번 정도 예. 언급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흐름상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외국에서는 스마트 샤퍼, 그러니까 영리한 쇼핑 계획과 관련된 책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80% 세일 이러면 일단은 진 거예요. 그걸 본 순간. 하죠. 네. 80%? 네네. 그렇죠. 뭐길래? 네네. 그러니까 영리한 쇼핑 계획은 그 물건의 가격표나 할인율을 보기 전에 미리 마음속으로 가격을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 제품에 대해서 네네. 보고 원 가격표, 할인율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렇죠. 내가 이거 얼마면 사겠나 이렇게 미리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저건 30만 원까지면 사. 40만 원이면 안 사고. 이렇게 미리 마음을 먹어놨으면 예. 90% 세일 50만 원. 이래도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려면은 그럼 그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미리 많이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만 쓰는 영어라고 하죠. 아이 쇼핑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가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이미 지는 거예요. 네, 지는 거예요. 안 살 거야. 그냥 구경만 하러 가는 네, 거야. 그거는 잔뜩 그냥 들고 오죠. 무장 해제하고 예. 이제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 요거는 어느 정도. 그러면 그런 물건에는 요 정도 쓰는 게 맞지. 요런 생각을 해놔야 되죠. 마음속의 가격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평상시에 해놓는 것이 예.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저축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걸이라고 얘기하는 심리학자들도 있으니까 결코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심리학자는 논문으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 왜? 그거를 이제 직접 보여주려고 학생들한테 필드 스타디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축을 하는 양 전체보다 많더라죠. 그렇게 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양. 평상시에 뭐는 얼마까지면 살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993년식 뭐 현대 소나타는 얼마까지면 살 거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뭐 무슨 PC 이런 거, 이런 새로운 PC 새 학기 맞아서 내가 살 거는 거긴 나는 300불 정도까지만 돈을 쓸 거야. 이런 걸 미리 얘기해 놓게 해요. 예산 시작하기 같은 전에. 거를 먼저 잡아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슷하겠네요. 그렇게 한 A4지 한 장으로 쓴 학생과 그렇게 하지 않은 일반적인 학생들의 1년 후에 돈을 어떻게 썼는가를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 이거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나만의 가격표를 갖고 있어라. 어떤 물건을 보든지. 네. 저거 한 2만 원이면 사겠는데. 그래서 할인율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거기에 쓸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평상시에 생각해 놓으시라는. 그래서 이제 왜 그 심리학 논문에 특히 돈과 관련된 저희 인지심리학 논문에 많이 등장하는 그 네. willingness to pay.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WTP라고 보통 이제 약어로 불리는데 이 WTP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WTP 연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WTP가 있어야 결국은 방어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소비를 막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과도한 마케팅이나 아니면 약간 기만적 상술로 인한 그런 것들에 쉽게 빠져드는 걸 막아낼 수 있다. 최대 지불 금액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 옛날에 그 용산 전자상가에 뭐 사러 갈 때 아저씨들이 야, 학생 와봐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어. 얼마짜리
이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오히려 마음을 카세트 정해놔야 사랑할 되는데 때? 그 사람들이 물어봤죠 옛날에. 어. 야. 그러면은 그 도움이 되는 건가 안 돼? 마음속에 최대 금액이 저 한 10만 원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걸 내주겠구나 참가 아저씨들. 그렇죠. 네.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예, 용산 아저씨들, 추억의 용산 아저씨들. 야, 그 아저씨는 또 어디서 자꾸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계실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진짜. 네. 또 210페이지에 그런 거 나옵니다. 원트랑 라이크의 차이를 아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오. 내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많이 헷갈린다고요. 네네. 그 굉장히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네. 게 원하는 것과 like, 좋아하는 것의 괴리가 의외로 크다. 이건데요. 헷갈리기도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원하는 거 네. 이건 대부분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부터 출발하는 게 많아요. 다 있는데 나만 없어. 네네네.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하거나 내가 그거를 좋아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강연 중에 많이 쓰는 예가 이제 저희 막내딸 채원이가 예전에 놀이동산 갔는데 풍선 사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네. 제가 안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놀이동산 가면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머리띠도 사야 되고. 네, 둘째 딸 채원이는 저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근데 풍선을 사줬죠. 그때 10,000원 넘었거든요. 되게 비싸요, 비싼 놀이공원에서. 풍선이 놀이동산은 또 비싸잖아요. 예, 그 알루미늄 풍선. 그러니까 알루미늄 풍선. 근데 한 10분도 안 지났어요. 제가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팔 아프다고 풍선줄 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이놈아 막 이러면서 먼지나게 혼내줬죠. 네, 진짜 막 올라가는데 막 진짜 돈이 올라가는데. 근데 그날 찍은 사진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막내딸이 풍선 사달라고 막 난리쳤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제 둘째 딸의 또래 아이들이 대부분 그 풍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야죠. 예. 그런데 풍선줄 놓고 저한테 막 혼났던 곳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주위에 풍선 가지고 있는 애가 없어요. 아, 이런 경우를 바로 뭐냐? 원트만 있고 라이크하지 않는. 약간 가방 같은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하죠. 네. 남자들은 또 차가 그런 게, 아. 자동차가 그런 경우 꽤 있고. 다들 몇 cc 정도는 타는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예. 제 딸 채원이를 다른 아이들이 풍선을 안 가지고 있는 이곳으로 한번 데려와 보고 그래도 풍선을 여전히 떠올리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으면 얘는 그냥 원트가 아니라 라이크가 원트하게 만든 거예요. 예를 그걸 들어서 확인했었어야 돼요. 저쪽 반 바퀴 돈 다음에 거기 가서 사줄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제가 지혜를 발휘해 볼 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느끼는 대부분의 소비 욕구가 원트거든요. 불편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불편함으로부터 빠져나올 때 더 강한 동기를 느끼지 좋아하고 소망하는 걸 이렇게 추구하고 싶을 때 이것도 동기가 있겠죠. 네. 하지만 불편함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동기가 더 강하고 자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가지고 싶은 물건이든 그다음에 아니면 되고 싶은 무엇이든 강렬하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그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내봐야 돼. 그거 없이도 행복한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요. 그걸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무탈하게 사는 사람과 교류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기억이 나, 떠올라, 자꾸 생각나. 이렇게 되면 이건 라이크 하는 거죠. 네. 그럼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는 어떤 빵집 사장님을 네네. 제가 빵집에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 빵집이 되게 유명한 빵집이에요. 네네네. 지역에서. 근데 그분은 자기 앞에서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를 거의 안 믿으세요. 이건 라이크 아니래요. 저희 용어로 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 많고 막 이런 데서 그쵸. 맛있어야 하는 거 그냥 예의상. 네. 예의상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래요. 그런데 어떤 빵을 만들었는데 예. 그 빵에 살짝만 다른 맛에 들어갔는데도 그 고객이 예전에 먹었던 고객이 다시 와서 딱 먹고 이 맛이 아닌데요? 이건 이 빵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 빵을 네. 오리지널을 네,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심리학자들이 말씀드리는 게 진짜 좋아하는 건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지 않는 건 절대로 라이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딱 물어보죠. 이게 이제 왜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들한테 막 소비자 평가단한테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괜찮으세요? 물어보죠. 근데 그게 그렇게 라이크를 보지 못한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얼마나 떠올리고 있는지, 얼마나 생각나는지 그런 거 물어보셔요. 교수님, 그럼 이런 거는 원트입니까? 라이크입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해서 나도 그걸 갖고 싶은데 하도 많이 뒤적거려가지고 그 스펙을 다 알아. 성능, 거기 어떤 모터가 들어가는지 따라서 가격도 다 알아. 근데 꼭 사고 싶어. 이거는 원트입니까? 라이크입니까? 왜 우리 생물학자이신 자주 그러거든요. 네, 생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이 네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명언을 하나 남기셨죠. 책에도 자주 그 문구를 적어주시는데 알면 사랑한다. 아, 그러니까 인간은 많이 알게 될수록
그걸 더 좋아할 수밖에. 빠져들고. 네, 왜냐하면 내 뇌가 애정을 갖고. 거기에 몰입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친숙하게 해주고 알려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내가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라서, 그리고 아니면 되게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것 같지만 우리는 알아가게 되면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알수록.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도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나도 그리고 무심결 그다음에 찾아보고 나 이러다 보니까 왜 자동차의 뭐 최대 토크서부터 네네네네. 뭐 그쵸 뭐 별 필요도 없는데 별 필요 없는 거 다 사실은. 늙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면 알게 되면 더 좋아하게 되고 버릴 수 없잖아요. 빠지게 되고. 네, 그렇죠. 왜 연애할 때도 우리 서로 알아가 볼까 하는 것도 그럼 그렇죠. 도움이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오. 그래서 제일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예. 자기의 매력만 믿고 오늘부터 일을 할래? 뭐 이러고 나가면 그건 드라마에서는 가능한 거지. 대부분, 정우성이야? 예, 이거 마시고 대부분, 사귀는 예. 거다. 예. 정우성 씨는 예. 해도 되지. 송강 씨 정도 되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바로 신고하시겠죠. 아, 그래서 알수록 좋아하게 된다. 네. 그러니까 그 풍선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까지 갔을 때도 계속 그게 생각이 나고 그렇죠. 떠올리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생각이 나면 네네. 그건 진짜 좋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사줘야겠네. 네네. 그러니까 제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잘못한 거. 그걸 보고 그냥 그때는 그냥, 연구를 좀 네네. 덜 하셔서 연구 따로 실생활 따로 있는 경우가 참 많아서. 재밌다. 네네네. 이게 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에서 심리적 동점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43페이지에 나오는데 네네. 오히려 동점 상황일 때보다 한 점 차이로 뒤지고 있거나 앞서고 있을 때 평소 실력이 더 안 나온다고요. 이걸 심지어 그래서 NBA 미국 프로농구 프리드로를 아예 그냥 특정 기간을 전수조사 해버린 연구자들도 있어요. 이제 그 연구자가 이제 저랑 같은 실험실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데 예. 한국 농구도 이런 패턴이 있을 테니까 좀 같이 해보자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저널에 실렸거든요. 예. 제가 또 미래를 못 보자 바쁘다고 같이 연구를 안 했네요. 나 진짜 정말 이런 연구 중에 엄청난 저널에 실리는 거 많거든요. 이제 다른 외국 심리학자들이 또 다른 좋은 연구 많이 하시네요. 네네. 더 연구를 많이 해야죠. 근데 어쨌든 예. 몇 초 안 남았어요. 막 3초 정도 남았어요. 자유투를 던집니다 우리가. 예. 근데 이 3초 정도가 되게 애매한 시간인 게 내가 자유투를 못 넣으면 그 공으로 막판에 어떤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약간 그런 네. 애매한 시간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3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프리드를 던져요. 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좀 긴장되는 순간이잖아요. 예. 한 점 지고 있어요. 우리가 동점이에요. 예. 한 점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자유투예요. 네. 남은 게. 그러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면 뭔가 자유투를 그 선수들이 넣을 확률이 이렇게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변하든 이렇게 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재밌게도 선수들이 마이너스 1, 즉 한 점 지고 있을 때, 플러스 1, 한 점 이기고 있을 때 이때 둘 다 되게 못 넣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동점일 땐 그리고 아주 잘. 왜 그러냐면 좀 편안한가? 네. 근데 사실 동점일 때 잘 넣는다는 건 플러스 1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선수들의 인터뷰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양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1, 한 점 지고 있을 때는 내가 이걸 못 넣으면 우리가 지는 걸로 경기가 끝날까봐 두려운 거죠. 역전될 수 있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고 있으니까. 아예. 네, 그대로. 근데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또 못 넣으면 맞아요. 그 3초 만에 역전당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한 점 지고 있든 플러스 1, 한 점 이기고 있든 지든 이기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적으로 가야 되는 자유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것부터 떠오르니까. 네네. 그런데 동점일 때는 순간적으로 약간 긍정적 착각을 하더라는 거죠. 못 넣어도 동점이니까. 네, 못 넣어도 동점, 넣으면 이기는 거. 이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게도 선수들이 자기의 평균 기량, 평소 자유투율과 대비를 다 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랬더니 동점일 때 잘 넣더라는 거죠. 이 비슷한 게 축구에서도 승부차기 때 먼저 차는 쪽이 이길 확률이 높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심리적 동점 상황에서 먼저 출발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감독님들 중에 네. 이런 심리적 동점 상황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7대4로 지는 거 아니야? 5회부터는 동점이야. 우리가 진 건 4회 전까지만 지고 있었어. 혹은 야, 전반전에 우리가 2골 먹었지만 후반전엔 2대2 동점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그럼 사실 조삼모사 같지만 사람들이 힘을 더 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은 돈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돈과 관련돼서 결국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뭔가 더 많은 부를 쌓아가는 과정은 운의 과정이 능력과 결부된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운만 바라보다 능력을 쌓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아. 심지어는 능력이 뛰어난데도 운이 나쁜 케이스를 보면서 저거 봐. 그러니까 능력 쌓을 필요 없어. 라고 해가면서 심리적으로 자포자기하는 경우, 두려워서 계속해서 뭘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야 결국 올해 나는 무언가 동점적인 상황을 느껴야 된다. 일부러라도. 내가 작년까지는 뭘 잘 못했지만 올해는 다른 친구들이랑 결국 구간을 한번 잘라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투자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이럴 때 이런 분들 계시죠. 나 투자 안 해 이제.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 이제. 다 마이너스야. 그 운이야 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 한편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끊임없이 루틴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면서 사실은 결국은 그 자기 부를 쌓아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루틴을 만들려면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새로운 시작을. 그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내가 작년, 재작년 안 좋았지만 올해는 내 라이벌과 결국 동점이야. 내가 비슷해. 그러니까 더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구간을 잘라서든 어떻게든 동점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일부러 동점을 만들어라. 그렇죠.